네,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그 경제난이 심각합니다. 정부는 국난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죠. 그래서 어제 비상경제회의를 열어서 대응 특별 대책들을 내놨는데요. 그 가운데 한 갈래가 바로 고용대책입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하고 또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시고 관련 그 대책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고요. 또 궁금증도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는데요. 방송 들으시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샵 8001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 문자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MBC 미니를 이용하셔도 되고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김종배의 시선집중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요. 여기에 의견 남겨주셔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 임서정 차관과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어서 오십시오, 장관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워낙 이제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일단 좀 그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 피부에 와닿는 내용, 핵심 내용만 좀 추려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해고까지 가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돕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사각지대에 있었던 분들, 그러니까 특고라든가 프리랜서라든가 아니면 영세 자영업자들, 소형업자 또 무급휴직자들도 계셨는데 네. 그분들에 대한 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는 내용이 두 번째고요. 네. 세 번째는 청년 같은 경우 아무래도 지금 일자리가 많이 없어서 또 네. 채용 시장도 많이 어렵던 상황이어서 이분들에게 임시적으로 정부가 재정 지원 일자리 형태로 지원하는 문제가 있고요. 일자리 제공.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렇게 하더라도 아무래도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업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한 실업급여를 보완하고요. 실업 기간 동안에 재취업이라든가 직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취업 안전망을 강화하는 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업 대책이 되겠군요. 자, 여기서 이제 해고 방지 같은 경우는 정부가 어떤 기업에 어떤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해주는 조건을 달아서 고용 총량을 유지한다. 뭐 이익을 공유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인가요? 그 내용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기금 그거는 이제 기간산업 안정기금이라고 해가지고요. 정부가 40조 원 규모 정도로 구성을 하는데 대상들이 이제 주로 대기업이 될 수 있고요. 업종은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항공이나 해운, 조선, 자동차 뭐 이렇게 일반 기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분야 말고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특별히 이제 또 이제 지금 강구하고 있는 또 세운 어떤 해고 방지 대책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요? 우선은 그 자금 관련해 가지고 이 고용의 일정 비율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기준을 저희하고 이제 금융위하고 논의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해고 방지 부분들은 강제는 아니더라도 고용 유지에 대한 자금들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해고에 이르지 않고 최소한 유급으로 휴직을 시키든지 아니면 무급 상태라서 유지하도록 고용 유지하도록 그런 차원입니다. 아, 그런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고용 유지 그 지원금인가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제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고용 유지 지원금이 기존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대폭 확대한 거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고용 유지 지원금을 확대를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몇 가지 요구들이 더 있어서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릴까요? 우선 고용유지 업종 중에서는 조금 더 강화된 형태로 그러니까 더 어려운 기업들에 대해서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정부가 지원할 때 10분의 9까지 하느냐 아니면 일반 기업처럼 75% 정도만 하느냐 100분의 90을 하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런데 특별 고용 업종 중에서 지난 여행업이나 관광 숙박업, 관광 운송업 등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보니까 이런 것들과 한 몸으로 지상조업이라든가 항공 지상조업 그러니까 예컨대 케이터링이라든가 기내 식사를 제공하든가 기내 청소를 하는 경우는 사실은 항공과 한 몸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면세점업 그리고 공항버스 같은 것들 그리고 전시 국제업도 마찬가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특별 고용 업종으로 지정되는 쪽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되는 겁니까? 원래 특별 고용 업종으로 지정되게 되면 사업주가 휴업을 시킬 때 유급휴업을 시킬 때 평균적으로 70%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정부가 90%까지 그러니까 100분의 90까지를 회사가 지원한 돈의 100분의 90을
정부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유급으로 만약에 휴직을 해서 회사가 1인당 100만 원씩을 지급을 해야 된다면 정부가 그 90만 원은 보전을 해준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뭐 이것도 혹시 뭐 그 기금이 제한이었거나 혹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고용보험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제한이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고용보험 기금의 범위를 생각해서 고용보험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무급휴직 같은 경우는 사실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이게 더 큰 문제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무급휴직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려운데 근데 이제 기업에 따라서는 유급휴직을 줘서 보낼 수 있는 기업도 있지만은 유급휴직 자체도 못 보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무급으로 내보내거나 아니면 해고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무급휴직을 또 받을 수 있는 형태를 저희들이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특별고용업종 같으면 특별고용지원업종 같으면 원래는 1개월을 유급으로 주고 그다음에 무급으로 넘어갈수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업종들은 1개월은 유급으로 주고 그다음에 무급 형태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무급에 대해서만 정부가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항공업이라든가 이런 경우들은 유급으로 줄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냥 바로 무급으로 들어가더라도 정부가 일정 부분을 지원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업종들도 1개월을 유급으로 하고 무급으로 들어가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10분의 9보다는 적은 돈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러자들 동의를 하고 노사 간에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합시다라고 한 경우에 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게요. 이제 저희도 그러니까 일전에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 건수가 엄청 늘었다라는 보도도 이제 저희가 접한 바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만큼 좀 어려운 건데요. 지금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 그러니까 특수고용 형태였던 노동자나 이래서 프리랜서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나온 거죠, 이번에. 그렇습니다. 이번 대책 중에서 그게 제일 큰 대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코로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라고 하는 거고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정 소득 이하의 자영업자, 그다음에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3만 명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돈으로 따지면 1조 5천억 정도 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일하시다가 소득이 급감하거나 아니면 이제 자영업자가 1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매출이지 않습니까? 매출이 급감하는 경우에 그거를 입증을 하시면 월 50만 원을 3개월 동안 지급하는 걸로 총액 150.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어차피 그러니까 그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어도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분들 이들을 대상으로 월 50씩 3개월 동안 150 지원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사람들이 주로 대상이 될 거고요. 고용보험이 있더라도 사실은 못 받고 무급휴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일부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지금 대책은 어떤 게 핵심 내용입니까? 일자리 창출은 저희가 이번에 3월 고용 동향을 봤더니 가장 어려운 분들이 아무래도 청년층인 것 같습니다. 청년층이 맞아요. 대폭적으로 줄어든 게 우선은 대면 업무를 하는 서비스 업종들에서 취업자 수가 대폭적으로 빠졌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채용 시장 자체가 얼어붙어 보니까 청년들이 그동안 취업을 준비했지만 새롭게 열리질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채용을 시장을 열어보자라고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라도 일정 기간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거나 아니면 일할 수 있는 경험을 늘려주는 게 좋다고 판단돼서요. 우선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디지털 일자리? 이거는 IT가 아무래도 청년들이 강하기 때문에 기록물을 전산한다든가 아니면 온라인 콘텐츠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업무들, 취약계층에 대한 IT 교육 등 이런 것들을 해서 만들 경우인데 정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로 약 5만 개를 청년들 대상으로 만들 거고요. 공공부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경우도 있고 이제 민간 부분에서도 이런 수요들이 보니까 되게 많아서 특히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기업들이 느끼기를 이런 IT 관련된 분야, 재택근무라든가 뭐 이런 형태로도 많은 형태로 인프라를 깔 필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에 대해서도 5만 명 정도를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이건 뭐 그러니까 얘기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봐야 되는데 이게 뭐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서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그걸 그러니까 해줄 그러니까 그 청년을 어떤 투입을 하고 어떤 보수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 자체는 아니지만은 네. 청년들이 일을 경험하고 싶은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업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채용 여력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부가 8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형태로 네. 이건 온전한 일은 아니지만은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다음번에 일자리가 생겼을 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이 대책에 나오자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하더라고. 이왕 한 김에 예. 좋은데 그냥 어떤 그 그냥 땜질식 하지 말고 예. 아예 이것을 어떤 그 직무 훈련해서 예. 이게 끝나면 또 다음 단계 어떤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예. 길을 열어주는 식으로 좀 플랜을 짜면 좋지 않을까. 예. 이런 제안도 하던데요. 예, 그것도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모든 청년들 다 그렇게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일 경험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네. 민간 시장에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청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본인도 뭐 인터넷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원래 있던 청년 구직활동 지원구라는 게 있습니다. 6개월 예. 동안 지원하는 건데요. 예. 50만 원씩. 예. 그것도 원래 5만이었던 것을 5만을 추가해서 늘릴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네. 또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청년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 건지 뭘 좀 네. 보완하면 되는지 그리고 보완한 부분이 직업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그 직업 훈련을 통해 가지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11만 명까지 늘리려고 계획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직업 훈련에 대한 비용도 늘리고 인원도 17만 명 정도 더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대책도 이번에 나왔습니까? 노인 일자리 자체만을 한 건 아닌데 예. 노인 일자리는 아무래도 60대 이상이 주로 민간 일자리는 별개로 하고 공공에서 했던 공공근로를 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공공근로. 예. 그분들이 이제 주로 대면 업무이다 보니까 사실은 중단돼 있었고요. 근데 소득 자체가 감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 소득에 대한 지원분은 우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겨서 지원한 거죠. 그래서 4월부터는 서서히 그 활동을 외부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공공근로를 시작을 다시 하고 있고요. 5월부터는 저희들이 미리 지급했던 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 늘린다든가 해가지고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업 대책은 어떤 게 핵심 내용입니까? 실업 대책 우선 실업급여를 액수를 늘려놓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4조 3천 정도, 3조 4천 정도를 구직급여 규모를 예. 늘려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 일단 MBC 미니로 유동수님이 주신 질문부터 좀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자리 안정지원금 준다고 서류만 잔뜩 말하고 언제 줄런지 지원 90%라고 말씀하셨는데 학원도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예. 일자리 안정자금하고 지금 고용유지원금하고 조금 헷갈리신 것 같긴 한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저희들이 전산상으로 해가지고 지난 추경 때에서 대부분 다 지원을 했고요. 이미 예. 지금 서류 준비해가지고 한다고 하신 거 보니까 고용유지 지원금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예. 고용지원금 이야기하신 그러니까 이거 학원이라고 그러니까 학원 강사나 이런 분들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고용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들이 휴업을 이렇게 시작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휴업시키면 그 휴업 비용을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지원할 때는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그걸 확인하는 자료들과 뭐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휴업을 실시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부 그렇게 계획서를 내고요. 휴업을 실제 실시하면서 노동자들한테 휴업 수당을 주고 그렇게 한 다음 일정 시점에 이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1개월 이상을 걸리는 돈을 받을 때까지 1개월 이상 시스템인데 다만 이제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최대한 이제 직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동 배치시키고 그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류도 간소화해 가지고 빨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분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이 약간 걸린다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줄 수 있는 돈 자체가 없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처음에 한 달분을 지급할 때는 정부에서 융자를 통해 가지고 고용주 지원금을 사전적으로 아직 실시는 확인은 안 됐지만 융자를 받아 가지고 그 돈을 노동자한테 주고 1개월에 정부로부터 돈을 받으면 다시 정부한테 돈을 갚을 수 있는 형태의 융자 제도를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330님 입사 4개월 만에 권고 사직되었을 때는 해당 사항이 없나요? 4개월이라 고용보험도 못 받는데 이렇게 지금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180일 18개월 동안 180일을 근무해야 되는 요건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권고사직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사와 반해서 하기 때문에 자발적 실업은 아니고 비자발적 그렇죠. 실업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고용안정지원금을 새로 신설을 하기 때문에 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특고나 프리랜서도 있지만 무급휴직자 같은 경우나 이런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 그 내용이 해당되는지 한번 봐보시고요. 그런 것도 해당 안 되면 아까 말씀한 이 실업자 이미 실업돼 있는 상태를 대상으로 한 분들한테 취업 성공 패키지라든가 아니면 직업훈련에 대한 정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6101님이 프리랜서인데 경기도에서 살면서 일은 서울에서 하는데 그러면 어디서 신청을 하나요? 그다음에 증빙 자료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증빙 자료는 신청하시고자 하는 거에 따라 많이 다를 것 같고요. 네. 이번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그렇게 어렵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을 아직 제시를 안 했지만은 그다음 매출액도 기준을 안 했지만 간단하게 신용카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신청은 경기도에서 사시든 서울에서 사시든 가까운 고용센터를 가시거나 근데 지금 이거는 저희가 93만 명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업무를 그대로 고용센터에 넣었을 경우는 고용센터 업무 자체가 마비될 가능성이 있어서 별도의 센터를 만들어서 외부에다가 별도의 2일만 단기적으로 하는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전국 어디서나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을 거고 기본적으로는 전산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질문 지금 쇄도하고 있는데 역시 시간이 또 문제인데요. 짧게 그러니까 그래도 몇 개는 좀 소화를 하겠습니다. 1005님 학교 방과후 강사도 그 지원 대상이 되나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학교 방과후 강사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학교에서 지금 지원되는 것들이 있어서 학교 방과후 방문 학습지 방문 강사나 교육 연수기관 강사 등은 되어 있는데요. 그 학교 시설에 따라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40님 65살이라고 밝혀주시면서 방문 판매를 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3개월 정도 쉬었다고 그래요. 이런 경우에도 어떤 지원이 나오는지 궁금하다고. 이 경우는 금방 말씀드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요건이 나오면 그 요건에 맞춰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MBC 미니로 장영희님. 저희 경우 임산부인 와이프가 천안 서울을 어떤 출퇴근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재택근무 2주 외에는 추가 지원이 없어서 무급휴직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가족 돌봄 휴가로 원래는 이게 원래 무급이거든요. 10일간 무급할 수 있는 건데 5일 했다가 다시 이제 10일로 한 케이스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휴가는 그 외에 학교들 외에는 본인이 있던 원래 연가를 쓰시거나 아니면 회사하고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계속 질문이 그 쇄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좀 시간상 일단 좀 아쉽지만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차관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